요즘에 이란이 보시면 알겠지만 히잡 문제로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가 펼쳐지고 뭐 구금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나오면서 이란이 전국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히잡 문제가 어떻길래 이 종교 국가라고 얘기하는 이란에 문제가 생겼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의 히잡 시위입니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커뮤니티나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히잡을 불태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슬람 센 국가에서 히잡을 막 불태우고 여성들이 자기 머리 자르고 종교 경찰하고 싸우고 뭐 이런 대규모 시위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 막 간단하게 먼저 보면은 9월 20일 이란에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이란 도시들에서 총성이 보고되고 있다. 빵빵빵빵 쏘는 시위대들한테 총 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보안군이 시위대와 충돌해서 지금 총을 쏘고 있는 뭐 굉장히 격렬한 시위죠. 격렬한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시위가 일어난 처음에 근원적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도화선을 당긴 사건이죠. 그 사건이 바로 이란의 히잡 경찰이 22세 여성을 체포하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세상에 히잡 경찰이 있어. 이게 진짜입니다. 히잡 폴리스 여기 있죠. 이슬라믹 리퍼블릭 히잡 폴리스. 저는 이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있어요. 히잡 경찰이. 물론 정식 용어는 히잡 경찰이 아닙니다. 이거 뭐 도덕 경찰 그러는데 하여튼 이슬람 히잡 경찰에 의해 체포된 22세 여성이 구금 중에 치명상, 두부 손상, 머리에 손상을 입었대요. 맞아갖고 손상을 입은 것 같은데 치명상을 입고 이제 숨지면서 돌아가면서 이 시위가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망한 여성이 쿠르드족 여성이었어요. 마흐사 아민이라고. 게다가 히잡을 안 쓰고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히잡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왜 잡혀서 어떻게 폭행까지 당했냐? 히잡을 제대로 안 쓰고 있어서. 이게 루즈라고 나옵니다. 영어 신문을 보면. 히잡을 루즈하게 쓰고 있었다. 뭐 어떻게 써? 히잡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쓰고 있었는데 뭐가 보였다? 머리카락이 보였다. 이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히잡은 머리카락을 안 보이게 이렇게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머리카락을 보이게 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잡혀갖고 폭행을 당해서 심장마비로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두부 손상 같은 게 있으니까 또 22살 여성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뭐 차가운 물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죽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폭발을 해갖고 지금 이란 전역에서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보면은 이란의 히잡 경찰, 도덕 경찰이라고 한답니다. 이걸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가쉣 얼 샤드? 하여튼 도덕경찰. 우리나라 말하면 도덕경찰인데 이 도덕경찰 하는 일이 뭐냐? 이슬람 도덕의 존중을 보장하고 부적절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구금하는 임무를 맡은 특수경찰부대. 야 진짜 힘들다 진짜. 야 힘들게 산다. 힘들게 살아. 부적절한 옷을 입은 옛날에 우리나라 그 장발 단속 70년대죠. 치마 단속. 짧은 치마 뭐 이렇게 줄자갖고 경찰이 대갖고 뭐 길이가 너무 짧으면은 데려갔죠. 야 70년대 있었대. 생각해보니까 있었네. 그게 있긴 했지만 지금은 아직도 부적절한 옷을 부적절하다는 게 이제 아까 히잡 머리카락 보인다든지 우리나라처럼 미니스커트도 아니고 종교적이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구금하는 역할을 하는 임무를 맡은 경찰 부대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장발로 기타 들고 밤에 가다가 경찰 보면 도망가셨죠. 싫어합니다. 싫어. 제가 제 아버지 친구분한테 그 술자리에서 들은 건데 장발로 기타 들고 있다가 경찰이 와서 자기를 도망가고 만났을 때 좀 외국인처럼 생기셨어요. 장발이니까. 그래서 외국인인 줄 알고 한국말 하도 못하는 척 I don't know 물음표 띄우니까 봐줬다라는 썰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있긴 했지만 2020년에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이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흐사 아마니 체포 사유 썸 헤어가 비저블했다. 스카프 아래 머리카락이 약간 보였다. 이 정도로도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정숙하지 못한 복장, 부적절한 옷이다. 그 정도 부적절한 옷이어서 히잡을 썼음에도 도덕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느슨한 히잡, 루스하다. 느슨한 히잡을 썼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보이고 너는 그게 부적절하다고 잡혀가서 걔를 폭행을 해서 걔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덕경찰들이 느슨한 히잡을 착용하는 걸로 인식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몇 달 동안 거리 순찰을 확대해왔다. 조금 심해도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죠. 외부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안 쓴 것도 아니고 종교적 상징물을 쓰긴 썼는데 느슨해서 머리카락 보였다는 걸로 애를 그렇게 패면은 되냐 뭐 이걸로 이제 일어났다고 할 수 있고 이러면 해도 너무하다 싶긴 하죠. 저 나라가 신정국가 신권국가긴 하지만 참고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느슨한 히잡이 뭐야? 히잡이 저도 이번에 영어로 히잡이 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계속 그 영상에 때 검색을 하느라고 히잡 영어로 히잡이에요. 아랍어는 뭐라고 읽는지 몰라서 이게 아랍어 히잡이랍니다. 요렇게 쓰고 있는 거 이거 히잡. 저도 지금 토끼잡을 쓰고 있죠. 토잡을 쓰고 있지만 히잡으로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얼굴은 보입니다. 얼굴은 보이는 걸 히잡이라 그래요. 히잡이 넓은 의미의 가리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원래 칸막이나 커튼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이슬람 이전에도 있었대요.
사막이니까 아무래도 모래바람 막 태양 우리도 스노클링하고 뜨거운 그런데 가면은 이 수건 뒤집어 쓰고 있죠. 안 타려고 뭐 바르고 뒤집어 쓰고 뭐 차고 난리치는데 안 타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슬람 이전에도 존재했던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대적인 히잡은 당연하겠지만 이슬람 문화죠. 쿠란에 기초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쿠란까지 모르겠어. 약 6개의 구절에 여성의 복장에 대해서 언급이 나온다. 근데 이게 옛날 거잖아요. 도대체 뭐 엄청나게 옛날 그런 책이니까 거기에 이 구절이 요즘처럼 명확하게 돼 있지 않잖아요. 너무 이렇게 좀 넓게 돼 있기 때문에 이슬람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가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있는 옷이 달라요. 그 법도 다르고 규정도 다르고 의견이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쿠란 구절을 제가 하나만 갖다 보여드리면 여자들은 시선을 낮추고 사적인 부분을 지켜야 된다. 가슴 위에 머리 덮개를 덮고 남편과 아버지 외에는 아름다움을 과시하면 안 된다. 이런 구절이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머리 덮개가 이제 어떤 모양인지 머리 덮개가 뭐 위 35 곱하기 42cm고요. 뭐 헤어를 드러내면 이런 건 없잖아요. 이런 건 없는데 이제 해석하는 게 따라서 나온다는 거고 또 우리는 헷갈리죠.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중 히잡은 무엇인가? 1, 2, 3, 4. 아까 다 보여드렸죠?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이게 1입니다. 전부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1만 히잡이에요. 이거는 다른 것들이에요. 이걸 다 히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처럼 입고 다니지 않아서 애를 갖다가 뭐 구속하고 때려갖고 문제가 생기냐 그게 아니라 1이에요. 1. 1처럼 입고 다니면 되는 건데 1입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름은 사실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1번은 히잡이고요. 2번은 어디서 많이 들은 차도르. 이거는 외투입니다. 외투. 히잡은 그냥 이렇게 입고 돌아다니는 거 위에 이제 이렇게 덮는 거 발 이렇게 무릎이나 이렇게 여기 크게 덮는 거 약간 외투라고 할 수 있고 좀 약하죠. 얼굴이 보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해져요. 니캅은 어디서 니캅이라고 해요. 니캅 요거 눈만 보이는 거. 왜 가끔 무슨 뭐 세계는 지금 뭐 이런 거 보면 눈만 보이는 분들 이렇게 뭐 인터뷰하고 그러잖아요. 뭐 할머니 분들 눈만 보이고 눈만 보이는 게 니캅이고 눈도 안 보여. 막 목소리만 나와. 목소리만. 저희가 이렇게 격자 이거 돼 있어갖고 망사로 돼 있어갖고 눈도 안 보이고 얼굴 아예 안 보이고 목소리만 나오고 안에서 밖에 보이긴 보이죠. 막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이거 이름이 부르카.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부르카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있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제일 센데 요즘에 막장 오브 막장을 달리는 바로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는 부르카입니다. 탈레반 정권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부르카예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거 입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날이 뜨거운 아프리카 대륙들 날이 너무 뜨거워서 여기를 완전히 가리고 있는 뭐 그런 의복도 있죠. 그런 의복도 있지만 이제 법으로 얘기하는 데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히잡은 사실은 보면 이 중에선 제일 약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 여성들이 히잡을 입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뭐 불만이 있거나 그렇진 않대요. 불만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 문제는 왜 우리한테 강요를 하냐. 어떻게 입건 말건 자유인데 왜 그거를 강요하냐. 마치 우리 치면은 한복 같은 거 뭐 강요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옛날에 한복에 이렇게 우리 외출할 때 이렇게 뭐죠? 두루마기가 아니라 뭐 이런 거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한테 강요를 하냐라는 게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면 나라별로 좀 볼게요. 빨간색과 주황색은 뭐냐 하면 부르카 니캅을 금지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녹색은 의무 국가예요. 법이에요. 이제 부르카 니캅이 뭔지 아시죠? 이거 오른쪽 2개 제일 센 거 눈만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거는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지 국가들이 꽤 돼요. 공공장소에서 히잡 금지한 나라들도 꽤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문화가 아니라 이슬람 문화 종교적 상징물이냐 아니냐로 싸워요. 만약에 종교적 상징물이라면 이게 금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부분 다 종교의 자유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십자가도 금지한 나라들 있죠. 종교적 상징물이기 때문에 십자가도 금지하고 부르카도 금지하고 니캅도 금지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의무 국가 딱 2나라가 있어요. 법으로 만든 나라 딱 2나라. 사실상 한 나라.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란입니다. 녹색. 아프가니스탄은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나라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이 나라를 제외한다면은 이란이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좀 이따 나오지만 또 놀라운 사실은 아니 이란하고 더 세다고 뭐 이란하고 만만치 않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바꾼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아까 전처럼 얼굴을 막 완전히 가리는 니캅 계열의 의복은 금지를 많이 합니다. 히잡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나라가 전부는 아니지만 공공장소, 특정 기업들, 종교적 상징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곳들은 금지된 곳들이 있어요. 십자가도 안 되고 뭐 묵주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다 안 된다고 이제 막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EU에서 2021년에 이거에 관한 판결이 나왔죠. 이것 때문에 또 엄청나게 시위도 있고 그랬는데 직장 내 히잡을 금지하는 사내 규정을 만들 수 있냐? 사업장에 따라서 모두 만들라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중립을 표방하기 위해서 종교적, 사상적,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냐?
십자가도 안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그러니까 히잡을 이슬람익한 심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사회 문화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이슬람익 심볼로 보는 거죠. 그런 어떤 상징으로 봐서 히잡 착용을 이제 금지해도 된다라는 판결이 나서 이것 때문에 또 이슬람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왜 쓰라 마냐 하냐 이거랑 비슷하죠. 다만 전체 지역이 아니라 특정 직장이나 동종 장소 이제 그런 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잡 착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여성들은 법에 따라서 반드시 히잡을 착용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경찰한테 잡혀가요. 히잡 경찰한테 잡혀가는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이거를 법으로 안 만들 수 있지? 2018년 이전에는 이 나라도 잡혀갔어요. 2018년 이후에 의무를 풀었습니다. 왜? 그죠. 자주 등장하는 형이죠. 모하마드 빈 살만 우리 그 갑부형이 사실상 사우디의 지배자가 된 다음에 이 형을 뭐를 원해요? 개혁을 원해. 많은 개혁을 원합니다. 석유가 없어도 사우디가 잘 살 수 있게 만들겠다. 뭐 관광업 늘리고 그 다음에 뭐 사우디의 경제 성장률을 올려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도 관심이 많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요. 여성은 품위 있고 정중한 복장을 착용해야 된다. 요 정도로 된다. 히잡을 법제화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풀어줘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해야 되고 여성도 사회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열려있는 형이죠. 어느 정도는 개혁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비전 2030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뭐 요즘 뭐 건물 만들고 뭐 도시 만들고 난리 난 형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남성 후견인 제도도 다는 아니고 일부 폐지됐습니다. 옛날에는 남성 후견인이 없으면 운전도 안 됐어요. 해외여행도 안 되지. 심지어 외출할 때도 남자 가족이나 뭐 남편이나 오빠나 남동생이나 아빠나 남자 가족과 손잡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후견인 제도도 상당 부분 없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렇게 문을 열고 있는데 반대로 이란은 닫고 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더 속 터지는 거죠. 요즘에 인터넷으로 다 본단 말이야. SNS를 보고. 근데 사우디는 이거 뭐 없어. 좀 자유롭게 다니고 편하게 다니고 뭐 색깔도 알록달록하게 다니고 야 운전도 하고 해외여행도 하고 그러는데 이란 아직도 도덕경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머리카락이 보여? 야 머리카락이 보여? 야 그 머리카락 그거 나온 거 아니야? 아유 이거 털입니다. 아 이거 털이야 머리카락이야. 이걸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더 열받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란도 사우디처럼 뭔가 좀 개혁 개방까지 뭐 표현이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렇게 열어놓으면 되지 않느냐? 왜 이란은 지금 이 순간 히잡 전쟁 중이냐? 인터넷 같은 데 돌아다 보면은 이란의 뭐 현대 1970년대와 2020년 거꾸로 간 듯한 모습을 비교한 사진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1970년대 이란은 굉장히 다들 밝고 시작 같은 거 없고 마치 유럽 어디 거리 같은데 2020년 이란은 뭐 이렇게 돌아다닌다든지 뭐 이런 사진을 비교한 모습을 많이 보실 텐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 중반까지 1970년대까지 이란은 왕조 국가였어요. 다 아시죠? 팔레비 왕조. 이 팔레비 왕조라는 이분이 모하마드 레자 샤죠. 레자 샤 팔라비. 이 레자 왕이 아까 모하메드 빈 살만 왕하고 비슷하게 왕은 아니죠. 왕세자하고 비슷하게 백색 혁명을 외칩니다. 아까 모하마드 빈 살만은 2030 혁명을 외치는 거고 이 아저씨는 백색 혁명을 외치는데 이게 뭐냐? 공격적으로 현대화를 하겠다. 우리 석유 그때 석유파라고 돈도 많았거든요. 부의 재분배도 하겠다. 경제 성장하겠다. 도시화하겠다. 비슷하죠.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여자도 학교를 다니게 하고 여자도 문맹률을 낮추게 해야 되고 서구화하고 탈종교화를 하겠다. 그래서 여성의 참정권 인정하고 히잡 차도르 착용을 오히려 여기는 법으로 금지했어요. 조금 많이 나갔죠. 법으로 금지할 것까지는 없고 법으로 강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국왕이 이 시작과 차도르 이거 옛날 후진성의 표시야. 야 우리 치면 남학신 그거 신지 마. 남학신 그거 언제 갓 쓰지 마. 아 나 진짜 언젠데 아직도 갓을 쓰고 다녀. 그거 후진성의 표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법으로 이걸 금지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자유로 맡겨둬야지. 이게 일종의 문화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착용하라 착용하지 말라 양쪽 다 금지가 세죠. 착용할 수도 있지. 자기가 그게 좋으면 착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던 그 사진 1960년대 70년대 이란 팔레비 왕조 당시에 이게 유럽인지 이란인지 헷갈릴 것 같은 이 사진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아예 없죠. 히잡이 아예 없어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고 이때 왕이 얘기했던 게 이제 이거 이란 여성들이 집에서 눈에 띄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눈에 띄어야 된다. 야 앞서간 왕이긴 했어요. 진짜 1950년대 60년대 한 얘기니까 대단히 앞서간 얘기긴 했는데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앞서간 나머지 그때 당시에 이슬람 여성들이나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는 뭐였냐 오히려 전제 군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야. 이제는 전제군주에 반대하는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히잡을 씁니다. 그때는. 히잡 금지니까 네가 나한테 왜 뭐라 그래. 야 이거 왕이 어딨어 요즘에. 우리 자유국가에 자유를 달라. 정의를 달라 이러면서 히잡을 써요. 그때는 반대였어요. 반대. 그리고 집에서 안 나가.
히잡 착용 금지된 마녀석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고 항의를 하고 어두울 때만 집 밖으로 나오고 오히려 당당하게 히잡을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항의의 상징으로 그때는 이제 그런 히잡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글을 보면 군주제와 급격한 서구화에 대한 반대 수단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치적 반대 의사를 히잡을 쓰면서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면서 오히려 덤볐다는 거죠. 그런 기득권에 덤비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발생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발생됩니다. 군주제에 반대하고 히잡을 쓰는 그런 혁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런 팔레비 왕이 아까 탈종교와 서구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종교적인 시선을 가진 종교 단체에서 종교계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죠. 국왕의 현대화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 그래서 등장했던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 형님들의 나이 40대 50대 아저씨들한테 너무도 익숙한 바로 그 이름이 등장하니 호메이니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인물 아니고요. 가끔 헷갈리시더라고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런 인물 아닙니다. 호메이니라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분이 아니라 아야톨라 호메이니, 이란 최고 종교 지도자. 이란의 사실상 국가 지도자였죠. 국가 지도자고 지금도 국부로 불리는 사람인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이슬람 군본주의, 쿠란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된다. 샤리아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된다. 신정 정치를 해야 된다. 신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 된다. 대통령도 있고 이란은 대통령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위에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마치 옛날 로마에서 황제가 있지만 위에 교황이 있듯이 그 모든 거를 결정을 하는 또 종교 지도자가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이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야톨라 호메이니라고 할 수 있고 1979년 이란에서 신정혁명, 신권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또 군주제에 대한 이제 반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반대로 이번에는 히잡을 쓰는 걸 금지했다가 이번에는 반대로 히잡을 쓰라는 거를 또 법으로 만듭니다. 일명 히잡법이 그래서 등장을 해요. 아니 근데 좀 내비둬. 아니 뭐 히잡이 그렇게 한 명은 금지하고 이거 법으로 양쪽 다 만들 필요 있나? 그냥 쓰고 싶으면 쓰고 종교적 의지가 있으면 쓰는 거고 뭐 아니면 믿어둔 거고 하는 거지. 양쪽 다 하라 마라. 아니 이거 온탕냉탕 온탕냉탕도 아니고 중간이 없는 거죠. 이슬람 혁명이라서 왕조가 폐지되고 여성에게 공공장소에서 의무적인 복장 규정이 이제 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호메이니 사후에 지금까지도 이란의 종교 최고 지도자가 알리 하메네이라는 아저씨인데 지금도 이분이에요. 33년간 이분인데 나이가 거의 90이 됐을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히잡을 못 쓰게 한 거, 그리고 세속화를 추구한 거, 이거는 팔레비 왕조의 거대한 범죄다. 그리고 여성들의 복장을 자유스럽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을 강력한 성적 욕망에만 몰두하게 하여 다른 모든 것을 버리도록 만들었다. 아니면 그렇게 하면 만들 것이다. 아닌데. 아닌데. 이게 물론 옛날에 슈카이어 월드 영상에 나왔지만 사람이 인간은 발전기가 없기 때문에 항상 성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그렇게 강렬한 성적 욕망에 몰두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거 쓰고 안 쓰고 그것도 머리카락인데 게다가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이슬람 문화에서 이제 그렇게 안 본다고 할 수 있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신권 정치를 강력한 통제 정치를 했죠. 그래서 이란이 어떻게 됐냐? 지금이 여기입니다. 이란 GDP예요. 이게 언제 값입니까? 뒤로 가면 1990년 값이에요. 이란은 일본하고 비슷하죠. 잃어버린 30년. 현재 진행형 이런 나라가 몇 개 있죠. 이란도 마찬가지. GDP가 안 늘어요. 옛날에 한번 늘었죠. 유가가 엄청 올라갔을 때. 그때 좋았는데 이때 $10,000를 넘었어요. 와. 그랬다가 이란 이라크 전쟁을 한번 하고 동시에 저유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구하고 싸움을 하면서 미국과 서구가 이란 경제 제재를 하면서 박살이 난 다음에 지금 뭐 회복을 한 게 1990년 값이에요. 아직도 회복 중입니다. 아직도 회복 중인데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나라가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불만들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1979년 이란의 그 신정혁명,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이란 여성들은 이번에 또 반대로 히잡을 강제로 쓰게 하니까 여기 또 시위에 나섰어요. 지금 10만 명의 여성이 모였다. 1979년 이란에. 아니 앞선 정부는 강제로 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시위를 했는데 이번 정부는 또 들어오더니 또 강제로 쓰라 그러네. 쓰라 그러니까 또 시위하죠. 10만 명이 모였대요. 이때 막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도 강력한 시위를 했는데 이때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거리에서 시위를 하면 설마 뭐 수십 년간 안 쓰고 있었는데 설마 이거 뭐 강제로 이건 좀 그냥 말이 그렇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라고 1979년입니다. 그 뒤로 40년간 별다른 변화가 없었죠. 물론 중간에 시위가 여러 번 있긴 했는데 그리고 이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만 명이 나와서 항의를 하니까 시위를 하니까 그때 호메이니 최고 지도자가 이거는 권고사항이다라고 그랬어요. 시위대가 그래서 권고사항이야? 그래? 권고사항이면 의무가 아니니까 법은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구만 하고 갔는데 1983년에 잽싸게 법이 됐습니다. 법이 됐다는 뭐 믿거나 말거나가 있고요. 이런 뒷이야기가 있고 결론적으로 저 법이 발표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모두가 반드시 히잡을 써야 됐다. 그렇게 40년을 쓰고 있습니다.
안 쓰면은 잡혀가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요번에처럼 잘못하면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써도 제대로 써야지 머리카락이 보이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이란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면 2022년에 느슨한 히잡 착용으로 22세 여성이 이란에서 사망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왜 강요하냐, 정의와 자유는 어디 갔냐, 30년간 이게 뭐냐 라는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지금 이란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죠. 이 인터넷 가시면은 이란 시위 사진 요즘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없어서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 조금 전에 하겠지만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끊었거든요. 끊으면 뭐해? 끊어도 SNS에 다 돌아다니죠. 이게 요즘인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란을 휩쓸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군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고요. 보안군과의 충돌이 시작되고 있고 이미 사망자도 발생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사진들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치하고 있는 사진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고 있고, 사진 몇 개만 더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옛날 모습하고도 뭐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한창 시위 많을 때 이런 사진들 외치는 거는 처음에는 히잡 착용을 강제하지 마라. 많은 녀석들이 히잡 강제 착용에 반대하기 위해서 머리 스카프를 벗어 던졌고요. 거리에서 많은 여성들이 히잡을 태우고 이렇게 돌면서 환호하는 모습 가서 보실 수 있고, 심지어 아까 그 22세 여성이 머리카락이 보여서 사망을 했잖아요. 잡혀갖고 느슨한 히잡 때문에 머리카락이 보이는 게 문제라면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라는 이런 시위도, 그래서 이란 여성들이 요즘에 보면은 머리카락 잘라서 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거예요. 이게 문제라면 우리는 이거를 자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오히려 서구화나 군주제 저항의 상징이었던 게 히잡이었는데 반대가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반대로 어떤 종교적 억압, 사회적 억압, 누군가의 억압의 상징이 다시 된 거죠. 히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복에 불과했는데 이제 의복이 아니라 하나의 심볼이 되면서 단지 히잡의 제한에 대한 요구가 아니다. 히잡을 풀면은 그러면은 이 시위를 그만둘 거냐? 우리는 자유를 원하는, 뭐 하고 싶은 자유, 왜 니들이 이래라 말라 하는 거냐? 그래서 과거에는 저항의 상징이었다가 이제는 억압의 상징으로 히잡이 이란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팔레비 국왕이 히잡 착용을 금지했을 때 우리는 저항했고, 이번에 이슬람 공화국이 히잡 착용을 강제하니까 또 우리는 저항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란에서 히잡은 이제 의복을 넘어서 하나의 심볼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심볼이죠. 이미 심볼인데 생각이 되고, 이제는 시위대가 요구하는 게 조금 더 많아지고 있죠. 예를 들면 알리 하메네이 33년간 통치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 종교로 인한 신정 통치 이제 그만둬라 라고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와, 이거는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위대가 이것까지 요구하면서 굉장히 시위가 커지고 있다는 거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대요. 독재자에게 죽음을, 정의, 자유, 히잡 의무 금지. 이렇게 가면은 정말 유혈로까지 번질 수 있을 정도로 이란에서는 심각한데, 이게 가라앉을지, 정말 찻잔에 이거에 어떻게 강력한 이런 통제를 받아서 가라앉을지 아니면 더 크게 확산될지 모르겠지만 이란이 지금 백척간두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신권 정치에 대한 거부, 많은 이란인들이 특정 정책이나 결정을 뽑은 대통령이 있거든요. 있는데 왜 성직자가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냐, 성직자 제도에 대한 거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란 정부가 저런 게 자꾸 외부로 퍼지니까 이 유튜브에서 자꾸 이렇게 저 동아시아에 있는 놈들 자꾸 떠든단 말이야. 자기 그 조회수 올린다고 이거 아이고 이제 쟤네 뭐 있네라고 재밌다고 떠드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 SNS나 이걸 인터넷을 막았어요. 이란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끊기고 있습니다. 주가가 떠들까봐. 이란 최대 이동전화 사업자, 우리로 치면은 뭐 KT나 SKT가 중단됐고요.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트래픽입니다. 트래픽이 0으로 떨어졌어요. 오프라인 됐어요. 인터넷망을 끄는 거예요. 옛날엔 이러면 됐지. 옛날엔 이러면 깜깜이에 싸웠지. 옛날에 이러면은 뭐 러시아가 뭐라도 우리 몰랐고, 저기서 어떤 시위가 나도 우린 몰랐고, 누가 어떻게 유혈 폭력 진압을 당해도 우린 몰랐는데, 이제는 저 이걸 보면서 잠깐만, 그 분명히 머스크 형이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자료를 만들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뭐라고 썼었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처음엔 자료 만들면서 여기도 우주 인터넷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썼는데, 이걸 쓰고 자료를 정리하는 오늘 역시 글로벌 관심을 원하시는 머스크 아저씨, 역시 저렇게 자료를 만들고 있는 와중에 잽싸게 또 뛰어들어서 지금이니 하고 이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찰나를 놓칠 수가 없지, 내 손이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썼죠. 이란 정부의 단속 기간 동안 이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나올 것 같았어. 그래서 뭐 글을 더 쓰지도 않는데 나올 것 같았어. 여지없이 나와서 이거를 쓰면서 이란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스타링 끝 다시 등장을 하는 거고요. 여기 미국 국무장관 앤토니 블링컨 형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란의 인터넷 자유와 정보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미국 정부가 취하겠다.
정부 검열에 맞서 더 많은 액세스와 더 많은 라이센스. 아까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지급하고 라이센스도 오케이 해주고 거기 통해서 나오는 트래픽을 다 책임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시위가 조금 더 자유를 위한 시위니까 조금 더 확산되길 뭐 미국은 바라겠죠. 이제 그런 모습을 띄워줬습니다. 하여튼 뭐 머스크 형 참 빠르다. 빠르다. 자료 만드는 그 와중에 이거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따끈따끈하고 오늘인가 어젯밤인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유엔 총회 중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어요. 미국 뉴욕에 가 있어요. 이란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그 아래 종교 말고 대통령들이 있는 거죠. 의회도 있고. 이란 대통령이 CNN 기자하고 뉴욕에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CNN 기자한테 히잡을 착용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거절하자 인터뷰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불참했다고 이 CNN 기자가 그 장면을 찍어서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이겁니다. 안 왔다는 거죠. 굳이 앉아갖고 이 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이거 박제해놨는데 참고로 이 여기 있는 CNN 기자가 이란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히잡을 쓰는 게 익숙한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란이었으면은 쓰고 얘기하겠다.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겠다. 근데 이건 뉴욕이잖아. 뉴욕인데 왜 네가 나한테 히잡을 쓰라 말아요. 나는 안 쓰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불참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이란의 대통령이라 그래도 이 히잡을 쓰라 마라라고 외국에 와서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례 없는 요구가 아닌가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는 존중의 문제다. 나를 존중한다면은 히잡을 쓰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이란에서 그렇게 막 시위가 일어나고 히잡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외국에 나와서 히잡 안 쓴 어떤 여기자하고 얘기하는 게 대대적으로 선전이 되면은 종교 지도자 형한테 혼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게 부담이 됐겠죠.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미국 뉴욕에 와서 기자한테 히잡을 쓰라고 한 거는 조금 뭐 과했죠. 과한 게 아니라 뭐 말이 안 되죠. 이란계 미국인 야만푸어 누나가 이란 밖에서는 전염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걸 이제 박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쫙 퍼지는 그런 현상이 이런 해프닝이 있었죠. 한마디로 뭐 요즘에 이란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뜻대로 억압하려는 자와 자유를 원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싸우고 있죠. 여기저기서 싸우고 있고 우리는 통신망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통신의 자유가 펼쳐지면서 옆나라 사우디의 변화 그리고 뭐 옛날에는 가리려고 했던 데들이 다 보이면서 자유를 원하는 어떤 이런 물결이 더 세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